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정성껏 갈아 마시는 초록빛 시금치 주스가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평소 몸에 좋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시금치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신부전을 일으키는 무서운 무기가 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과 미국 신장학회의 방대한 연구 데이터를 살펴보면 시금치 100g에는 무려 900mg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수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산염은 우리 몸 안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날카로운 유리조각 같은 결석을 만들어내는데, 특히 노화로 인해 여과 기능이 떨어진 60대 이상의 콩팥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심지어 많은 분이 챙겨 드시는 고용량 비타민C, 영양제와 시금치를 함께 먹을 경우 체내에서 수산염 농도가 2배 이상 급증하여 응급실로 실려가는 급성 수산 신병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임상 사례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시청하셔도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콩팥을 녹여버리는 최악의 궁합 5가지와 옥살산 독성을 87%나 제거하는 기적의 조리법, 그리고 신장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인 시트르산 활용법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매일 아침 생시금치를 갈아 드시고 계신 부모님이나 지인이 주변에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이 작은 공유, 한 번이 사랑하는 가족의 콩팥이 멈추는 비극을 막고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는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국내외 의료 현장에서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천 명의 신장질환 환자들을 직접 수술하고 치료해온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응급실과 수술실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눈물로 후회하는 수많은 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기에 여러분만큼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몸속, 특히 콩팥 안에서 어떤 실질적인 파괴가 일어나는지 아주 구체적인 의학적 기전을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시금치 100g에 들어있는 900mg의 수산염은 단순한 영양 성분이 아니라 혈액 속의 칼슘과 만나는 순간 수산칼슘이라는 날카로운 결정체로 변하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과 서울대학교 병원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가 넘은 어르신들의 신장세포는 젊은 층에 비해 재생 속도가 현저히 느리고 외부 자극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의 신장 조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확인한 사실은 이 수산염 결정이 마치 현미경 수준의 아주 작고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유리 파편들이 혈류를 타고 우리 몸의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를 지나 세뇨관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콩팥 안에 있는 세뇨관은 머리카락보다 얇은 아주 정밀한 통로인데 60대 이상의 콩팥은 이 통로가 이미 낡고 좁아져 있습니다. 이때 생시금치 주스를 통해 들어온 대량의 수산염 결정들이 세뇨관 벽을 사정없이 긁으며 지나가고 결국 그 통로에 박혀버리게 됩니다. 미국 신장학회의 임상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물리적인 손상은 즉각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세뇨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섬유화 과정을 촉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학적으로 급성 수산 신병증이라 부르며, 이는 단순히 신장 수치가 나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필터 자체가 물리적으로 찢어지고 파괴되는 비극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날카로운 결정을 어느 정도 씻어낼 힘이 있지만 여과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의 콩팥은 이 침입자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한 번 찢어진 세뇨관 벽에 흉터가 남기 시작하면 그 부분의 여과 기능은 영구적으로 상실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60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콩팥은 더 이상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는 고철 덩어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팥은 소리 없이 죽어가는 장기입니다. 이 날카로운 수산염 결정들이 여러분의 생명줄인 세뇨관을 하나씩 파괴하고 있어도 처음에는 아무런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여러분의 신장 기능은 매분, 매 초마다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이 냉혹한 의학적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콩팥을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의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시금치와 함께 과도하게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고용량 비타민C 영양제입니다. 많은 분이 피로 회복과 면역력을 위해 1000mg 이상의 고용량 비타민C를 매일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의과대학과 미국 신장학회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몸은 일정량 이상의 비타민C를 다 흡수하지 못하고 간에서 복잡한 대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산염으로 변환시킵니다. 이미 수산염이 가득한 시금치를 드시면서 고용량 비타민C 영양제를 추가하는 것은 불이 난 콩팥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체내에서 생성된 내인성 수산염과 음식으로 섭취한 외인성 수산염이 동시에 혈액 속으로 쏟아져 나오면 콩팥의 사구체는 감당할 수 없는 삼투압 부하를 받게 됩니다. 자마 인터널 메디신에 발표된 대규모 역학 조사에 따르면 고용량 비타민C를 꾸준히 복용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장 결석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시금치 나물에 고소함을 더하기 위해 곁들이거나 샐러드에 함께 넣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견과류, 특히 아몬드는 수산염 농도가 매우 높은 식품군에 속합니다. 시금치와 견과류를 함께 먹는 행위는 수산염 폭탄 2개를 한 번에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콩팥 세뇨관 안에서 수산염 결정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순식간에 통로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60세가 넘은 어르신들의 콩팥은 역과 속도가 이미 느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결정체들이 씻겨 내려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신장 조직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제 제 환자였던 한 어르신의 사례를 아주 상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에 철저하셨던 71세의 한 어르신께서는 건강검진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60 정도인 신부전 2단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더 나빠지는 것을 막고 싶으셨던 어르신은 그때부터 매일 아침 생시금치와 아몬드를 함께 갈아 건강 주스를 만들어 마시고 면역력을 위해 비타민C 1000mg 정제를 하루에 2알씩 복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어르신은 극심한 피로감과 전신 부종, 그리고 옆구리에 묵직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사구체 여과율은 60에서 28로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이는 이미 신부전 4단계, 즉 투석을 고려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콩팥 조직 검사 결과 세뇨관마다 날카로운 수산 칼슘 결정들이 가득 박혀 조직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급성수산 신병증이라고 하며 이는 물리적인 폐쇄와 화학적인 염증이 동시에 일어나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어르신께서는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25년간 이런 환자분들을 마주할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집니다. 여러분, 잘못된 의학 정보는 때로 독보다 무섭습니다. 특히 대사 기능이 저하된 고령층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만큼은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이 환자분처럼 뒤늦은 후회를 하고 싶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100세라고 정성껏 적어주십시오. 이 짧은 2글자는 단순히 댓글을 다는 행위를 넘어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콩팥을 지키겠다는 의학적인 다짐이자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굳은 의지가 콩팥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첫 번째, 열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시금치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시금치의 수산염과 비타민C의 대사 산물이 만나 콩팥을 공격하게 방치한 그 조합이 문제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양제와 견과류의 조합도 무섭지만 진료실을 찾는 많은 어르신이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무방비하게 당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금치를 섭취하는 시간과 형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밤새 비워진 위장 속으로 생시금치 주스를 들이부을 때 우리 몸속에서 어떤 생리학적 재앙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거대한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평소 우리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시금치를 반찬으로 먹게 되면 시금치는 밥이나 두부, 생선 등 다른 여러 음식물과 함께 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의학적 방어 기전이 작동합니다. 바로 다른 음식들에 포함된 칼슘과 시금치의 수산염이 위와 장에서 서로 만나 단단한 수산칼슘 결합체, 즉 돌덩어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단단한 돌이 맞습니다. 하지만 위장 안에서 만들어진 이 돌덩어리는 너무 커서 우리 장 점막의 미세한 혈관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혈액으로 흡수되지 못한 채 그대로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안전하게 배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를 통해 시금치를 먹었을 때 콩팥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위장 안에 있는 칼슘이 콩팥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 공복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밤새 모든 소화가 끝나고 위와 장이 텅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칼슘 방패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텅 빈 위장으로 생시금치를 갈아 만든 즙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무려 700mg이 넘는 막대한 양의 수산염이 들어오지만 장벽 안에는 이 수산염을 붙잡아줄 칼슘이 단 1mg도 없습니다. 짝을 찾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진 이 수산염들을 의학적으로 수용성 수산염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용성 수산염은 장점막의 얇은 벽을 그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완벽하게 100% 혈액 속으로 직접 흡수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마신 그 한 잔의 주스가 사실은 수용성 수산염이라는 치명적인 독소를 혈류로 직접 주사하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던 이 막대한 양의 수산염은 결국 우리 몸의 여과기인 콩팥으로 모조리 집중됩니다. 콩팥에 도착한 수산염은 그제야 혈액 속에 떠다니던 칼슘을 만나 급격하게 수산칼슘 결정체로 변하게 됩니다. 위장관에서 결합하여 대변으로 나갔어야 할 그 단단하고 날카로운 돌덩어리가 엉뚱하게도 여러분의 몸에서 가장 얇고 예민한 콩팥의 세뇨관 안에서 직접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밤사이 호흡과 땀으로 수분을 잃어 아침이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소변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수분이 부족하여 소변의 흐름마저 정체된 콩팥에 수산염 폭탄이 떨어지면 결정체들은 씻겨 내려가지 못하고 그대로 세뇨관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해독 주스가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생리학적 기전입니다. 여러분, 건강 주스라는 이름표에 속아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시간대에 방패도 없이 콩팥을 적진으로 밀어넣는 이 끔찍한 실수를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공복의 생리학적 위험성을 명확히 이해하셨다면 이제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자 가장 경악하는 레시피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의학적 분석을 해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국민 해독 주스로 불리는 ABC 주스에 시금치를 더해 마시는 치명적인 유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ABC 주스는 사과와 비트 그리고 당근을 갈아 만드는 것으로 혈관 건강과 항산화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이 여기에 더 큰 건강 효과를 보겠다고 짙은 녹색의 생시금치를 한 줌씩 푹푹 넣고 함께 갈아 드십니다. 신장내과 전문의의 관점에서 이것은 방패도 없이 적진에 뛰어든 콩팥을 향해 확인 사격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참혹한 행위입니다. 이 파괴적인 레시피의 핵심 원인은 바로 붉은색 뿌리 채소인 비트에 있습니다. 비트는 혈관을 확장하는 일산화질소가 풍부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식물계의 수산염 제왕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양의 수산염을 빽빽하게 머금고 있는 대표적인 고위험 식품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시금치 100g에 들어있는 수산염만으로도 60대 이상의 노화된 콩팥은 여과 기능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산염 덩어리 그 자체인 비트의 즙까지 더해지면 그 액체 속의 수산염 농도는 인간의 신장이 견딜 수 있는 생리적 한계치를 가볍게 돌파해버립니다.
이는 콩팥의 사구체 모세혈관을 뚫고 지나가는 모든 혈액을 끈적끈적한 수산염, 늪으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62세의 은퇴한 교사 강 여사님의 뼈아픈 임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여사님은 국가건강검진에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선으로 조금 높게 나오자 독한 서양의학의 약을 먹는 대신 자연의 힘으로 치유하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비트와 당근과 사과의 생시금치를 듬뿍 밀어넣은 변형된 ABC 주스를 갈아 맹신하며 드셨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혈관을 청소해 줄 것이라 굳게 믿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석 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새벽 강 여사님은 옆구리가 칼로 베이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선명하게 섞인 혈뇨를 보시고 구급체 실려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양쪽 콩팥에서 방광으로 소변을 내려보내는 아주 좁은 통로인 요관에 날카로운 별 모양의 수산 칼슘 결석들이 꽉 끼어 소변의 길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콩팥 자체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지만 요관에는 신경이 밀집해 있어 결석이 긁고 지나갈 때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 엄청난 산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결석이 요관 벽을 심하게 찢으면서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소변이 붉게 물들었던 것이고 아래로 배출되지 못한 소변이 역류하여 콩팥이 퉁퉁 붓고 썩어 들어가는 수신증까지 동반된 매우 위급하고 치명적인 상태였습니다. 강 여사님의 사구체 여과율은 정상 수치의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쳤고 결국 그 연세에 전신 마취를 하고 요관 내시경을 삽입하여 레이저로 단단한 돌을 하나하나 깨서 꺼내는 무서운 응급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강 여사님은 기나긴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깨어나 제 손을 붙잡고 도대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자연이 준 선물만 먹고도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하냐며 오열하셨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을 보며 저는 잘못된 건강 정보의 맹신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한 사람의 평온한 노후를 산산조각 내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강철로 만들어진 기계 부품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누군가 무언가를 섞어 먹고 병이 나았다는 자극적인 유행을 맹신하여 본인의 연약한 몸을 마루타 같은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남들과 체질이 달라서 끄떡없을 것이다. 혹은 자연에서 온 좋은 것들만 갈아 넣었으니 콩팥이 알아서 해독해 줄 것이라고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당장 이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제 진심 어린 의학적 경고를 잔소리로 여기신다면 저도 더 이상 여러분을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님처럼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리고 평생 자식들에게 병수발의 짐을 지우고 싶지 않으시다면 제발 고집을 꺾고 이어지는 의학적 진실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장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최악의 궁합, 그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5번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양식 건강 주스도 문제지만 사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콩팥을 가장 무섭게 갉아먹고 있는 진짜 살인마는 매일 우리 집 밥상 위에 올라오는 아주 친숙하고 전통적인 음식 안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소금, 즉 고염분과 시금치의 결합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속이 편안해진다고 즐겨 드시는 짭짤한 시금치 된장국이 의학적 관점에서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직행열차입니다. 어르신들은 시금치 된장국을 드시면서 기름진 고기 대신 청렴한 채식으로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굳게 믿으십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그 국그릇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화학 반응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짭짤한 된장국을 통해 다량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를 낮추기 위해 수분을 끌어들이고 동시에 남은 나트륨을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이때 치명적인 생리학적 비극이 발생합니다. 나트륨은 콩팥을 통해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 절대로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혈액 속에 존재하며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인 칼슘을 억지로 끌어안고 함께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고칼슘 요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이 시금치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금치를 끓인 국물 안에는 시금치에서 빠져나온 막대한 양의 수산염이 이미 녹아 있습니다. 된장의 짠맛 때문에 소변으로 억지로 끌려 나온 칼슘들이 콩팥의 미세한 세뇨관을 통과하는 바로 그 순간, 국물에 녹아있던 엄청난 양의 수산염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장에서 안전하게 묶여서 대변으로 배출되었어야 할 칼슘이 나트륨 때문에 콩팥으로 끌려와 하필이면 그곳에서 수산염과 만나 가장 단단하고 뾰족한 수산칼슘 결석을 그 즉시 형성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돌이 생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시금치 된장국을 남김없이 훌쩍훌쩍 마시는 그 행위는 사실상 액체 상태로 된 예리한 바늘들을 콩팥으로 직접 들이붓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짭짤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해 들어간 나트륨이 반가쇠를 당기고 시금치의 수산염이 총알이 되어 여러분의 사구체와 세뇨관을 무자비하게 난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밥맛이 없다는 이유로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고 반찬으로 장아찌나 젓갈을 곁들여 드십니다. 이렇게 체내 나트륨 농도가 극도로 높아진 상태에서 시금치가 몸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콩팥은 이 수많은 결석의 공격을 맨몸으로 받아내며 소리 없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25년 동안 수술실에서 제가 마주한 수많은 말기 신부전 환자분 중 상당수는 술이나 담배를 전혀 하지 않고 평생 소박한 된장국과 나물 반찬만을 고집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왔냐고 통곡하십니다. 그 원인이 바로 평생을 이어온 짭짤한 국물과 시금치의 잘못된 만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의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적인 식단이 항상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는 맹신을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콩팥은 나이가 들면서 짠맛을 배출하는 능력도 결석을 걸러내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냉혹한 생로병사의 진리를 무시하고 과거의 식습관을 고집하신다면 그 대가는 일주일에 3번씩 차가운 투석기계에 여러분의 생명줄을 의존해야 하는 끔찍한 현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금치와 만나면 콩팥을 파괴하는 5가지 최악의 궁합을 들으시고 마음이 무척 무거우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평생 동안 시금치를 입에 대지도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의학적인 대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입니다. 지금부터는 파괴되어가는 콩팥을 다시 살려내는 완전히 새로운 의학적 돌파구이자 여러분의 콩팥을 완벽하게 보호해줄 강력한 2개의 방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패는 바로 구연산, 즉 시트르산입니다. 많은 분이 콩팥을 지키기 위해서는 칼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현대 신장내과학에서 결석 형성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억제제는 바로 이 시트르산입니다. 우리가 레몬이나 자몽을 먹을 때 입안에 침이 고이게 만드는 그 강렬한 신맛의 정체가 바로 시트르산입니다. 혈액 속으로 흡수된 이 시트르산은 콩팥의 세뇨관에 도착하여 아주 놀라운 생화학적 마법을 부립니다. 시트르산은 시금치의 수산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혈액 속의 칼슘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콩팥 안에서 수산염이 칼슘과 만나 날카로운 돌을 만들려고 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시트르산이 먼저 칼슘과 결합해 버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연산 칼슘은 수산 칼슘과 달리 물에 아주 부드럽게 잘 녹는 액체 형태를 띠게 됩니다. 즉 시트르산은 새로운 돌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콩팥 안에서 이미 뭉치려는 결정들까지 액체로 녹여버리는 가장 강력한 천연결석 용해제입니다. 2번째 방패는 바로 미네랄 워터와 무가당 요구르트에 숨겨진 천연 칼슘입니다. 앞서 제가 시금치의 수산염을 장벽에서 미리 묶어 대변으로 배출시켜야 콩팥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매번 두부나 멸치처럼 반찬으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식사를 하실 때 칼슘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된 미네랄 워터를 곁들여 마시거나 식후에 달지 않은 순수한 요구르트를 몇 숟가락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방어막이 형성됩니다. 액체나 반고체 형태의 천연 칼슘은 장 점막에 훨씬 더 넓고 고르게 퍼지기 때문에 시금치에서 빠져나온 수산염을 빈틈없이 포획하여 단단하게 묶어버립니다. 실제로 이 2가지 방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적적으로 콩팥의 건강을 되찾으신 71세의 정 어르신의 임상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어르신은 급성수산 신병증으로 인해 사구체 여과율이 30까지 떨어져 투석 치료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긴 상담을 하신 후 평소 즐겨 드시던 시금치 섭취를 무작정 끊는 대신 그것을 먹고 해독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정 어르신은 시금치 나물을 드실 때마다 반드시 일반 정수기 물 대신 칼슘이 풍부한 미네랄 워터를 챙겨 드셨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물 한 컵에 신선한 레몬즙을 연하게 타서 시트르산수를 만들어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정 어르신이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 저는 검사 결과를 보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뇨관을 꽉 막고 염증을 일으키던 수산 칼슘 결석들이 매일 섭취한 시트르산에 의해 서서히 녹아내리면서 소변으로 모두 안전하게 빠져나갔고, 30까지 곤두박질 쳤던 사구체 여과율은 65라는 아주 건강하고 안정적인 정상 수치로 기적처럼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투석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난 정 어르신은 진료실에서 제 손을 꽉 잡고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시며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콩팥은 소리 없이 망가지는 침묵의 장기지만 우리가 올바른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정성껏 돌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장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속의 화학 반응을 정확히 이해하고 독을 해독제로 바꾸는 지혜만 있다면 여러분도 정 어르신처럼 콩팥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 세포 하나하나에 따뜻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당장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이 두 글자는 단순한 인터넷 댓글이 아니라 매일 식후 레몬수 한 잔과 미네랄 워터로 내 몸의 필터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지켜내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가장 위대한 생명 연장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트르산과 천연 칼슘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얻으셨으니 그 다음으로 여러분의 주방에서 매일 실천하셔야 할 아주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3가지 황금조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농업 및 식품화학 저널의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이 3가지 원칙만 정확히 지켜도 시금치에 들어있는 치명적인 수산염의 무려 87%를 완벽하게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먹는 것입니다. 생시금치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콩팥을 버리는 지름길입니다. 시금치를 섭취할 때는 반드시 물을 펄펄 끓인 후 1분에서 2분 사이로 가볍게 데쳐주셔야 합니다. 수산염은 열을 가할 때 구조가 약해지며 물에 아주 빠르게 녹아나오는 수용성 성질을 찌꺼기처럼 배출하게 됩니다. 이때 너무 오래 데치면 비타민 등 다른 유익한 영양소가 모두 파괴될 수 있으므로 숨이 살짝 죽을 정도인 1분에서 2분 사이가 가장 의학적으로 완벽한 골든타임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데친 물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완벽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고 나면 냄비에 남은 그 초록빛 물에는 시금치에서 빠져나온 막대한 양의 수산염 독소가 짙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 국물이 아깝다고 찌개 육수로 사용하시거나 데친 시금치를 건져내고 남은 물을 꼭 짜서 다시 무침에 넣는 행위는 독약을 고스란히 다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데친 시금치는 흐르는 깨끗한 찬물에 여러 번 헹구어 표면에 남아있을지 모를 수산염 찌꺼기까지 완벽하게 씻어내고 물기를 꼭 짜서 버려야 합니다. 이 과정만 거쳐도 87%의 수산염이 여러분의 식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식사 후 30분 뒤에 묽은 레몬수를 한 잔 마시는 것입니다. 앞서 시트르산이 결석을 녹인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데치는 과정을 통해 87%의 수산염을 날려보냈지만 남은 13%의 수산염조차 어르신들의 콩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가 끝난 후 위장에서 음식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혈액으로 영양분이 흡수되기 시작하는 식후 30분 시점에 물 한 컵에 레몬즙을 두세 방울 정도 연하게 떨어뜨려 천천히 마셔주십시오. 이 묽은 레몬수는 혈관을 타고 들어가
혹시라도 콩팥으로 흘러들어간 남은 13%의 수산염마저 결석으로 뭉치지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완벽한 빗장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것은 수백만 원짜리 비싼 영양제를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위에 평범한 반찬 하나를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먹을 것인지 정확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텔레비전에서 떠드는 자극적인 건강 유행에 흔들리지 마시고 과학적이고 검증된 사실만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몸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앞으로도 저 최준혁 원장이 전해드리는 생명 연장의 정확한 의학 정보들을 매일 놓치지 않고 받아보겠다는 가장 든든한 의학적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이 돌이킬 수 없는 신부전이라는 비극으로부터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의학적 지식과 황금조리 원칙들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기 위한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여러분께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엄격한 안전수칙 하나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 원칙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단어 하나하나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훌륭한 식이요법이나 천연 해독제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여러분의 주치의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 그리고 신장 치료제의 복용을 여러분 마음대로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어르신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건강한 식습관을 배우고 나면 이제부터는 자연의 힘으로만 병을 고치겠다며 처방받은 약을 몰래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참담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식이요법은 약물 치료의 밑바탕을 튼튼하게 다져주는 역할을 할 뿐 이미 망가진 장기를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재생시키는 마법의 알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두 가지 원인 질환입니다. 혈압약을 임의로 끊게 되면 사구체 모세혈관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 단 며칠 만에 콩팥 필터가 회복 불능 상태로 찢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끊어 혈당이 치솟으면 끈적끈적해진 혈액이 세뇨관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여러분의 주치의가 처방한 작은 알약 하나에는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현대의학의 방대한 임상 데이터와 과학적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와 올바른 식습관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만 비로소 건강이라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만성 신부전 3단계나 4단계를 진단받으신 어르신들의 경우 신장의 칼륨과 인 배출 기능이 극도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레몬수나 미네랄 워터가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신부전이 심하게 진행된 분들은 과도한 수분 섭취나 특정 미네랄조차 오히려 심장에 치명적인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식단과 조리법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본격적으로 적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깊이 있는 상담을 거치셔야 합니다. 의사에게 내가 이런 방식으로 식습관을 바꾸려 하는데 내 현재 신장 수치에 무리가 없는지 직접 묻고 확인받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유튜브나 매스컴을 통해 전달되는 의학 정보는 보편적인 다수를 위한 건강의 이정표일 뿐 여러분, 개인의 복잡한 체질과 병력을 모두 고려한 맞춤형 진단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는 의료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여러분 스스로의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하나로 굳건하게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통 의학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콩팥의 수명을 늘려가시기를 신장내과 전문의의 이름을 걸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진료실을 나서는 수많은 어르신의 무거운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깊은 안타까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몸에 좋다는 정보를 찾아 헤매시는 그 간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저는 25년간 진료실에서 누구보다 잘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오늘 꼭 마지막으로 가슴에 새기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정보로 건강을 잃게 되면 자녀들의 평범한 일상 또한 함께 무너지며 큰 슬픔에 잠기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정성껏 전해드린 이 의학적 지식과 세 가지 황금 조리법을 반드시 삶 속에서 실천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온하고 활기찬 2026년의 새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콩팥은 침묵하는 장기이지만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올바른 습관이 모이면 얼마든지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밝은 미소는 자녀들에게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이자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평생 투석 걱정 없는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따뜻한 안내서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위험한 방식으로 생시금치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지금 바로 사랑하는 가족 단체방이나 지인들의 노인회 모임방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하고 정성 어린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리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막아내는 진정한 적선이자 생명구조 활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100세까지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진심을 담아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